여러분, 우리가 온라인으로 돈을 보내거나 계약을 할 때요, 항상 누굴 거치죠? 맞아요. 은행 같은 중개인이 꼭 필요하잖아요. 근데 만약에 말이죠, 이런 중개인이 아예 없어도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오늘은 바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신뢰를 기술로 구현해낸 블록체인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온라인 세상은요, 늘 은행이나 정부 같은 일종의 보증인이 필요했어요. 내 거래가 안전하다? 이걸 누군가 중간에서 보증해줘야 했으니까요. 그런데 말입니다. 이런 중간 관리자 없이 우리끼리 직접, 그것도 완벽하게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? 바로 이 대담한 질문에서 블록체인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그 해답이 바로 이 블록체인입니다.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, 절대 위조할 수 없는 마법의 공동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이 똑같은 노트 사본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거죠. 만약에 누군가 자기 노트를 슬쩍 고치려고 해도 다른 수천, 수만 명의 노트랑 내용이 다르니까 바로 이거 가짜네? 하고 들통나는 거예요. 한 번 쓰인 건 절대 못 바꾸는 거죠. 그래서 이걸 분산 원장 기술, 영어로는 DLT라고도 부릅니다. 이 블록체인이라는 이름 안에 사실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. 먼저 거래 기록들을 착착 모아놓은 꾸러미, 이게 바로 블록이고요. 이 블록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앞 블록에 고유한 암호지문 같은 걸 딱 품고 다음 블록이랑 연결되는 거예요. 마치 쇠사슬처럼요. 그래서 체인인 거죠. 자, 생각해보세요. 누군가 중간에 있는 쇠사슬 고리 하나를 몰래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? 그 뒤에 줄줄이 연결된 고리들이 전부 다 안 맞게 되겠죠? 바로 이 원리 때문에 위조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겁니다. 와,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어 아닌가요? 그럼 이렇게 강력하게 연결된 체인에 새로운 거래 기록, 그러니까 새로운 블록은 대체 어떻게 추가되는 걸까요? 우리는 이 과정을 채굴, 마이닝이라고 부릅니다. 채굴 과정을 보면요,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. 먼저 새로 발생한 거래들이 하나의 블록 후보로 모입니다. 그럼 전 세계에 있는 채굴자들이 엄청난 컴퓨터를 동원해서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해요. 거의 디지털 올림픽 같은 거죠. 이 치열한 경쟁에서 가장 먼저 정답을 외친 승자가 바로 그 새로운 블록을 체인에 딱 연결할 수 있는 영광을 차지하고요. 그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. 바로 이렇게 거래의 진위를 확인하고 블록을 만들어서 체인에 연결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채굴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수학 문제 풀기 경쟁의 규칙이 뭐냐? 바로 작업 증명, Proof of Work, 줄여서 POW라고 불러요. 이름 참 직관적이죠? 내가 이만큼 컴퓨터로 빡세게 일을 했다는 걸 증명해야만 블록을 생성할 권한을 주겠다. 이런 뜻입니다. 우리가 잘 아는 비트코인이 바로 이 POW 방식을 쓰고 있죠.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또 생기죠. 만약에 거의 동시에 2명의 채굴자가 정답을 외쳤다면요?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참여자들이 어떻게 다 같이 응, 이게 진짜야 라고 동의하고 단 하나의 올바른 체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합의 알고리즘에 있습니다. 중앙에 어떤 사령탑이 없어도 뿔뿔이 흩어져 있는 모든 참여자들이 어떤 기록이 진짜인지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동의하게 만드는,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를 돌아가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약속이자 규칙인 셈입니다. 자, 그럼 가장 대표적인 합의 방식 2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? 먼저 작업 증명, POW는요, 말 그대로 엄청난 컴퓨터 파워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. 이 경쟁에서 이겨야만 블록을 만들 수 있으니까 보안은 정말 끝내주죠.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전기 머는 하마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에너지 소모가 어마어마하고 속도도 좀 느려요. 반면에 지분 증명, POS는 좀 다릅니다. 힘 자랑이 아니라 돈 자랑이라고 할까요? 이 암호화폐를 많이 가진, 그러니까 지분이 많은 사람한테 블록을 만들 기회를 더 주는 거죠. 이더리움이 최근에 이걸로 바꾸면서 엄청 핫해졌어요. POS는 에너지 효율도 좋고 빠른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돈 많은 사람한테 권력이 쏠릴 수 있다는 걱정도 있고요. 정말 장단점이 뚜렷하죠. 지금까지 블록체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봤다면 이제부터는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블록체인의 종류들을 한번 살펴볼게요. 크게 보면 딱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누구나 참여하는 퍼블릭, 허락받은 사람만 들어오는 프라이빗, 그리고 이 둘을 절묘하게 섞은 하이브리드.
다른 말로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이 있습니다. 퍼블릭과 프라이빗은 그야말로 정반대 성격을 가져요. 퍼블릭 블록체인은 이름 그대로 대중에게 열린 공개형입니다.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인터넷만 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모든 거래 기록을 다 들여다볼 수 있죠. 투명성이 엄청나다는 게 장점이지만 그만큼 속도는 좀 느릴 수밖에 없어요. 반면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오는 허가형입니다. 특정 기업이나 기관이 당신은 들어와도 좋습니다 하고 허가한 참여자만 쓸 수 있는 거죠. 참여자들 신원이 확실하니까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데이터 보안도 뛰어나서 주로 기업들이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. 더 쉽게 비유를 들어볼까요? 퍼블릭 블록체인은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와서 산책도 하고 벤치에 앉아 쉴 수도 있는 그런 공원 같아요. 반면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정해진 회원만 출입할 수 있는 엄격한 회원 명단이 있는 프라이빗 클럽 같은 느낌인 거죠. 마지막으로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이 둘의 장점만 쏙쏙 뽑아서 합친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. 예를 들어 여러 은행들이 뭉쳐서 공동 금융망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. 허가받은 은행들만 참여하니까 이건 프라이빗의 특징이죠. 어느 한 은행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여러 주체가 함께 관리하죠. 이건 또 퍼블릭의 특징이고요. 이렇게 신뢰와 효율,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이 모든 기술적인 이야기들이 그래서 우리한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?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들 하는 걸까요?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. 많은 분들이 아직도 블록체인 하면 비트코인 딱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요. 그건 정말 일부에 불과해요. 블록체인의 진짜 가치는요, 암호화폐 그 자체가 아니라 중간에 누군가의 보증 없이도 디지털 세상에 신뢰라는 가치를 코드로 심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이건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을 뿌리부터 바꾸는 새로운 시대의 신뢰 공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우리 세상은 점점 더 디지털로 연결되고 있죠. 이런 세상에서 절대로 위조하거나 변조할 수 없고 모든 게 투명하게 공유되는 이런 신뢰 시스템은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? 금융, 물류, 투표, 심지어 예술품 거래까지 우리 사회의 어떤 영역을 또 얼마나 놀랍게 바꿔 놓을까요?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